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푸석푸석하게 부어 있나요? 발목이나 다리가 자주 붓고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나요? 만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신장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A. 신장병은 나이 든 사람들만 걸리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의 만성 신장병 유병률이 무려 10%를 넘어섰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10년간 만성 신장병 환자 수와 진료비가 모두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글에서는 99%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신장을 망가뜨리는 5가지 숨겨진 원인과 반대로 망가진 신장을 다시 살려내는 5가지 기적의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장 전문의들도 환자들에게 비밀로 하고 있는 신장 회복의 골든타임과 실천법까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장을 살리는 생존 가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24시간 365일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는 놀라운 장기입니다. 이 콩팥 모양의 작은 장기 2개가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며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고 물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호르몬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신장이 왜 현대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하고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는 생활 습관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병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50% 이상 손상되어도 별다른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장은 간과 달리 재생 능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파괴된 조직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는 환자들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당뇨병성 신증이 50%, 고혈압성 신증이 20%, 만성사구체 신염이 15%를 차지합니다. 이는 모두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들입니다. 즉 올바른 생활습관만으로도 신장병의 80% 이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장을 파괴하는 5가지 숨겨진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인들을 알고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장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일 것입니다. 고혈압은 신장 건강의 최대 적입니다. 정상 혈압은 12,080mmHg 이하인데 이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파괴됩니다. 신장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가 약 100만 개 있는데 이곳에서 혈액 여과가 이루어집니다. 고혈압으로 인한 높은 압력이 지속되면 이 사구체의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져서 여과 기능이 떨어집니다. 더 문제는 고혈압과 신장병이 서로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고혈압이 신장을 망가뜨리고 망가진 신장이 다시 혈압을 올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성 신장병 환자의 70-80%가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혈압이 14,090mmHg 이상인 사람은 정상인보다 신장병 발생 위험이 3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아침 혈압입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혈압이 13,585mmHg를 넘으면 신장 손상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만 관리하는데 실제로는 가정에서의 아침 혈압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해서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40세 이후에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면 철저한 약물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4배에 달합니다.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이지소금 기준 5지인데 한국인은 평균 8-12지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치, 된장찌개, 라면 등 우리의 전통 음식과 가공식품에 나트륨이 과도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체내 수분 저류를 일으켜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합니다. 또한 나트륨은 신장의 사구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며 단백뇨를 증가시켜 신장 기능을 악화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트륨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면 단백뇨가 20-30%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숨겨진 나트륨의 원천들이 있습니다. 빵 한 조각에도 200-3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고
치즈 한 장에는 150mg, 심지어 달콤한 시리얼에도 상당량의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식할 때는 더욱 심각합니다. 중국 음식점의 짜장면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량의 2배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가공식품 구매 시 영양성분표를 확인하여 나트륨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둘째, 조리할 때 소금 대신 향신료, 허브, 레몬즙, 마늘 등을 활용하세요. 셋째, 국물 요리를 할 때는 국물을 적게 끓이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넷째, 김치는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고 젓갈류나 장아찌는 가급적 피하세요. 당뇨병은 신장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전체 신장병 환자의 50% 이상이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미세혈관들이 당분에 의해 손상되며 이를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진단 후 10-15년이 지나면 신장 합병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 많은 환자들이 놓치게 됩니다. 고혈당 상태에서는 신장의 사구체가 과도하게 여가 작업을 하게 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혈액 내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산물 AGE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신장 조직에 축적되어 염증과 섬유화를 일으킵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의 여가 기능이 떨어지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단백뇨가 발생합니다. 당뇨병성 신증의 초기 신호는 미세알부민뇨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소변에서 알부민이 거의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하루 30-300mg의 알부민이 소변으로 배출되면 미세알부민뇨로 진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혈당을 관리하면 신장 기능 악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 목표는 당화 혈색소 HbA1c 7% 미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이 필요합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일 때는 칼륨이 소변으로 잘 배출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칼륨이 체내에 축적되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근육마비, 호흡곤란, 부정맥 등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6.5mql을 넘으면 응급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칼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고구마, 시금치, 아보카도, 견과류, 초콜릿, 멜론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이런 음식들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건강한 사람에게는 유익합니다. 신장 질환자의 경우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조리법들이 있습니다. 칼륨은 수용성이므로 채소를 끓는 물에 데치거나 물에 우려내면 칼륨 함량을 30-50% 줄일 수 있습니다. 감자나 고구마는 얇게 썰어서 찬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면 칼륨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과일 통조림은 생과일보다 칼륨 함량이 낮으므로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본인의 칼륨 수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에 따라 칼륨 제한 정도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개인별 맞춤 식단을 계획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이 대사되면서 생성되는 요소, 크레아티닌, 요산 등의 노폐물들이 모두 신장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 신장의 사구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습니다. 고단백 식단의 위험성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1kg당 1.2g를 넘으면 신장 기능 저하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 내 압력이 증가하고 사구체 여가율이 떨어집니다. 또한 동물성 단백질에 포함된 황함유,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산성 물질로 변해 신장에서 산 배출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너무 제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량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없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체중 1kg당 0.8-1.0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신장 질환자의 경우 질환의 단계에 따라 단백질 제한 정도가 달라집니다. 초기 만성 신장병에서는 체중 1kg당 0.8g, 진행된 단계에서는 0.6-0.8g로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의 비율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콩, 두부, 퀴노아 등의 식물성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이제 망가진 신장을 다시 살려내는 5가지 기적의 음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신장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하고 신장 기능을 보호하며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물은 신장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신장은 하루에 약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신장의 여과 기능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분 부족은 요로 결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1.5-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으로 부종이 있거나 신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물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돗물보다는 정수된 물이나 생수를 마시고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신장에 부담을 덜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첫 물 한 잔은 밤사이 농축된 노폐물을 희석시켜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좋은 대안들도 있습니다. 무카페인 허브차, 보리차, 결명자차 등은 수분 보충과 함께 항산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커피, 녹차, 탄산음료, 알코올은 이뇨 작용이 있어 수분 손실을 증가시키므로 과도한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비트는 신장의 청소부라고 불릴 만큼 신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비트의 핵심 성분인 베타인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하며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사구체 기능을 보호합니다. 베타인 함량은 양배추의 320배, 파프리카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높습니다. 비트에 포함된 질산염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변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또한 비트의 알칼로이드 성분은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여 부종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비트 주스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혈압이 평균 4-5mmHg 감소했고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비트의 풍부한 엽산과 철분은 적혈구 생성을 도와 신장병으로 인한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비트를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거나 삶아서 샐러드에 넣거나 구워서 반찬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비트 잎도 버리지 말고 활용하세요. 비트 잎에는 뿌리보다 더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볶음이나 국으로 만들어 드시면 좋습니다. 오이는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진 천연 이뇨제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아 신장의 노폐물 배출을 돕고 체내 염분 농도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오이에 포함된 쿠쿠르비타신 성분은 신장의 염증을 줄이고 사구체 손상을 예방합니다. 오이의 구연산은 신장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은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결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미 형성된 작은 결석을 용해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이에 포함된 마그네슘은 옥살산 칼슘 결석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오이는 칼륨 함량이 비교적 낮아 신장 질환자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백지당 칼륨 함량이 약 147mg로 바나나 358mg나 토마토 237mg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또한 오이의 식이섬유는 장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오이를 먹을 때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산화 효과가 높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으면 영양소 손실 없이 모든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는 신장의 보호자라고 불릴 만큼 신장 건강에 탁월한 과일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백지당 칼륨 함량이 77mg에 불과해 신장 질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핵심 성분인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신장의 사구체 염증을 감소시키고 사구체 여과율을 개선하여 신장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신장 세포의 산화 손상을 방지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단백뇨가 25% 감소했고 염증 지표인 CRP 수치도 현저히 낮아졌습니다. 블루베리에 포함된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신장과 방광 건강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블루베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으로 먹거나 요거트에 넣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동일하므로 경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 약 80-100g가 적정량입니다. 레몬은 신장 결석 예방과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과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레몬의 구연산 함량은 다른 감귤류보다 5-6배 높아 신장 결석용에 효과가 탁월합니다. 특히 칼슘 옥살산 결석과 요산 결석에 효과적입니다.
레몬 주스를 꾸준히 마시면 소변의 구연산 농도가 증가하여 결석 형성을 억제하고 이미 형성된 작은 결석을 용해시킵니다. 또한 레몬의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높여 요로 감염을 예방합니다. 레몬 물을 만들 때는 신선한 레몬을 사용하고 하루 1-2개 정도의 레몬을 물에 짜서 마시면 됩니다. 너무 진하게 만들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해서 점차 농도를 높여가세요. 공복에 마시기보다는 식후에 마시는 것이 위 점막 보호에 좋습니다. 레몬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레몬에 약간의 해염을 넣으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 민트 잎을 넣으면 신장 해독 효과가 증가합니다. 다만 혈압약 중 AC 억제제를 복용하는 경우 레몬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담 후 섭취하세요. 신장 회복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60% 이상 남아있을 때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기능 악화를 늦추거나 심지어 개선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신장 건강의 적신호를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 증상들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오래 사라지지 않는다면 단백뇨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얼굴이나 발목이 붓고 양말을 벗었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체내 수분 배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는 하루 루틴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밤사이 농축된 노폐물을 희석시키세요. 아침 식사는 저염, 저단백으로 구성하되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이제 여러분도 신장을 지키는 방법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소변의 거품이 줄어들고 아침 부종이 사라지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